앞에서 말씀하신 그 원전을 왜 우리나라가 하려고 하는지, 실제 왜 필요한 건지에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원전 정책의 지역이 왜 완전히 배제가 됐는지, 그 뭐 법적인 절차나 현안을 말씀을 드리고, 왜 준비를 해야 되고, 지금 뭘 해야 되는지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에너지 관련한 중장기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원전을 짓는데, 처음에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을 5년마다 정합니다. 이걸 앞으로 한 20년 이후까지의 계획을 정하는 겁니다. 그 밑에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2년마다 정합니다. 여기에 발전소, 어떤 발전소를 어디에 언제까지 지을 건지, 충전탑을, 변전소를 어디에 언제까지 지을 건지를 다 결정을 합니다. 이번에 지난 2015년 7월 23일에 7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이 확정이 되면서 거기에 영덕의 천진발전소 1기와 2기를 2026년과 27년에 준공하는 걸로 결정된 게 바로 이 전력수급 기본계획입니다. 수교 예측을 가장 먼저 합니다. 우리는 전기를 얼마나 쓴다. 그거는 과거에 우리가 전기를 얼마 썼는지를 보고 다른 나라에서 지금 우리나라 정도의 GDP, 우리나라 정도의 경제 수준 그런 걸 봐서 얼마나 전기를 쓴다 예측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각 발전 사업자들이 내가 여기다가 발전소를 뭐 LNG 발전소를 짓겠다, 석탄화력 발전소를 짓겠다, 원전을 짓겠다 이렇게 의향서를 냅니다. 그럼 정부가 평가를 해서 확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기를 얼마나 쓰는지 예측하는 게 가장 먼저겠죠. 다른 주요 국가들의 전기 소비 추이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스웨덴, 미국 같은 나라들이 전기를 많이 쓰죠. 1인당 전기 소비입니다. 근데 일본, 프랑스 이런 나라들은 그렇게 많이 쓰는 편이 아닌데 우리나라는 최근에 들어서 굉장히 많이 씁니다. 중국도 전기를 많이 쓰는 나라지만 우리나라에 비하면 아직 턱없이 적습니다. 근데 앞으로 우리나라가 스웨덴의 미국보다 훨씬 더 전기를 많이 쓸 걸로 예상을 했습니다. 진짜 그럴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들은 한 80년대 들어와서 들쑥날쑥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라들은 다 GDP가 올랐어요. 경제는 계속 발전했습니다. 하지만 전기 소비는 들쑥날쑥하고 정체가 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만 유독 앞으로 많이 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6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영덕과 삼척을 보유를 했었는데 그걸 포함해서 원전과 석탄화력발전소, 가스발전소를 수십 개를 짓는 계획을 3년 전에 발표를 했었죠. 그런 다음에 이번에 추가 건설되고 난 다음에 신차를 건설을 하는 건데 이게 전국에 새로 건설된 화력발전소만 그림으로 보여드린 겁니다. 근데 이 6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이 7차로 바뀌면서 7차로 올해 7월달에 발표를 하면서 영흥도 7호기, 영흥 8호기, 동부 하슬라 강릉에 들어간 겁니다. 1호기, 2호기를 빼고 영덕에 추가로 2개를 넣겠다. 150만 kW짜리 2개를 넣겠다. 이렇게 확정한 게 7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입니다. 국내에 있는 원전 부지는 이미 알고 계신 것처럼 영광과 고리, 그리고 월성, 울진입니다. 근데 삼척과 영덕 추가 신규 부지가 된 거고 그 중에 영덕에 넣기로 한 겁니다. 삼척은 넣겠다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추가 신규 부지 2개를 넣겠다고 얘기했지만 삼척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보시면 영덕이 포함된 경북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발전량이 나와 있고 소비량이 나와 있습니다. 소비량 대비 발전량 무슨 말이냐면 전기는 예를 들면 충남을 보시면 내가 쓰는 전기에 비해서 266% 거의 3배 가까이의 전기를 생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덕이 포함된 경북은 어떨까요? 150%. 경북의 전체가 다 쓰는 전기의 1.5배를 생산하는 겁니다. 거기에 지금 신월성 2호기 들어가고 신월진 1, 2호기, 3, 4호기 들어가면 아마 2배, 3배 정도의 전기를 생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상북도에서 쓰는 전기보다 훨씬 더 많은 전기를 생산을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냐? 다 수도권에 보내는 거예요. 현재로도 지금 이 파란색 보이시죠? 까만색 보이시죠? 이게 765kV 송전탑입니다. 여러분 밀양 송전탑 얘기 많이 들으셨죠? 이게 바로 이겁니다. 이 밀양 송전탑이 765kV 송전탑이에요. 사실상 이게 수도권까지 뻗어나가지 않으면 이게 문제가 되는, 앞으로 이게 나갈 예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건데, 왜냐하면 경상남도도 이미 200%예요.
자기가 쓰는 전기의 200%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전기를 나눠줄 필요가 없어요. 전기가 남아도는데 다 어디로 갑니까? 위로 올라갑니다. 영동도 마찬가지죠. 영동도 지금 경상북도가 전기가 남아도잖아요. 1.5배이니까 앞으로 더 늘어날 거고. 그럼 이 전기는 다 어디로 간다? 수도권으로 가려면 여기에 밀양송전탑과 똑같은 765kV가 저기 원전 부지로부터 아마 지풍물 가로질러서 옆으로 지나가지 않을까. 네,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 원전이 들어오면 초고압송전탑은 필수로 들어올 수밖에 없다. 자, 그럼 우리나라가 그렇게 전기를 많이 쓰냐, 앞으로 쓸 거냐, 이게 궁금해지는 거예요. 다른 나라들 보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그 나라보다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아닌데 왜 이렇게 전기를 많이 쓸까? 자세한 얘기는 지금 다 드릴 수는 없을 텐데 올 여름을 한번 봅시다. 2015년 8월 10일 날 전기를 두 번째로 많이 쓴 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루 종일 전기를 많이 쓰지 않아요. 출근해서 전기 쓰고 점심때 전기 잠깐 안 쓰고 그리고 오후에 여름이니까 전기 냉방기 에어컨 쓰면서 전기를 많이 쓰는 겁니다. 그때 가장 전기를 많이 썼던 겁니다. 근데 그 전주에 똑같은 날에 비해서 전기를 많이 쓰고 있죠. 전주는 왜 전기를 안 썼을까요? 휴가 갔어요. 여름 휴가 가면 또 이렇게 전기를 안 쓰는 겁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전기를 많이 쓸 때도 있고 안 쓸 때도 있는 겁니다. 전기가 모자란다고 얘기한다고 해서 발전소를 지을 필요가 있는 게 아닌 게 이때만 전기가 필요해. 이때 전기를 주변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근데 올해 여름에 가장 전기를 많이 쓴 게 7,691만 kW예요. 7,691만 kW. 이것은 실제로 정부가 예상했던 것보다 원전 3개 분량을 우리가 적게 썼습니다. 전기를 적게 쓴 거예요. 제일 많이 쓴 때 그때도 원전 3개 분량이 적게 썼어요. 근데 그럴 때도 예비율이 얼마가 남았냐? 16.5%가 남았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비 전력이 1267만 kW. 이 얘기는 원전 13개가 남았어요. 전기를 제일 많이 쓸 때도 그때도 원전이 13개 분량이 전기가 남았어요. 그게 예비율. 그러니 앞으로 원전을 더 지을 필요가 없는 거죠. 더 자세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과거에 우리는 전기를 많이 썼어요. 아까 다른 나라랑 비교했을 때 그랬죠. 근데 7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서는 앞으로도 전기를 많이 쓰겠다 이렇게 예측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발전소가 더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최근에 우리가 전기를 별로 안 썼어요. 그러니까 이게 꺾어진 거죠. 다른 나라들도 보면 증가하다가 이제 꺾어지고 그다음에 들쑥날쑥 하잖아요. 정체가 되는 겁니다. 안정화 단계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도 지금 안정화 단계 초기에 들어간 겁니다. 이게 과연 위로 올라갈 거냐. 자, 증가율 추세를 한번 그래프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이렇게 전기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2010년 한 해만 왜냐면 그때는 사실 이명박 정부 때 전기요금이 너무 쌌어요. 특히 공장 전기요금이 싸니까 갑자기 전기를 많이 쓴 겁니다. 근데 그때를 빼놓고 다시 전기 소비가 줄어들었어요. 특히 작년에는 0.5%로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올해 4.3%로 늘어날 거라고 전망을 하면서 전기를 더 많이 쓸 거니까 발전소를 지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벌써 올해가 지금 9월 달이잖아요. 그럼 진짜 올해 이렇게 많이 썼을까? 4.3% 증가했을까? 보니까 1.4%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 정도밖에 안 올라가요. 이렇게 올라가지가 않는 거예요. 올해 벌써. 그러니까 올해부터 숫자가 틀린 겁니다. 전기를 그렇게 안 썼습니다. 결국은 밑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다른 나라와 같은 길을 우리가 갈 거다. 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까 제가 에너지 계획에서 가장 최상위 계획이 에너지 기본 계획을 말씀드렸잖아요. 그 에너지 기본 계획의 가장 첫 번째 과제가 뭐냐면 우리가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쓴다. 전기를 너무 많이 쓴다. 다른 나라보다 그렇게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닌데 우리와 경제 수준이 비슷한 나라를 비교해보면 굉장히 전기를 많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 관리, 에너지를 줄이자, 전기를 줄이는 걸로 바꿔야 된다. 우리 정책을. 두 번째, 어느 한 곳에다가 화력발전소나 원전을 대량으로 지어서 765 송전탑을 해봤더니 밀양 송전탑 같은 일이 발생하더라. 그러면 안 되겠다. 분산형으로 가자. 여기저기 조그맣게 발전소를 지어야지 큰 발전소를 어느 한 곳에다 짓는 건 안 맞겠다. 그것도 바꾸자. 목표를 잡은 겁니다. 근데 이 목표랑 지금 영도 신규 원전은 정반대로 어긋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른 나라를 보겠습니다. 이게 경제 발전을 보여주는 겁니다. GDP 증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거는 에너지 소비를 보여주는 겁니다. 경제가 발전하면 오히려 에너지 소비가 줄어들어요. 기술이 발전하고 정책이 발전하니까.
그러니까 이건 독일 정부가 낸 건데 독일만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나라도 보면 과거에 전기를 많이 썼어요. 근데 앞으로도 저렇게 계속 쓰겠냐는 거죠. 이게 안 어울리잖아요. 네. 오히려 좀 줄어들면서 열심히 더 노력을 하면 다른 나라처럼 오히려 줄어들 수 있을 거다. 근데 이 그래프가 누가 예상한 거냐면 환경부가 예상한 거예요. 환경부가 자기들이 예상을 해보니까 이게 아니더라. 이거 산업부가 예상한 거고. 그러니까 지금 이 정부 안에서도 환경부, 산업부가 서로 얘기가 달라요. 환경부가 이거다. 이거의 차이는 원전 10개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원전 10개 이상의 차이 나면 신규 원전 2개, 영덕 1, 6이 뿐만 아니라 지금 신고리 5, 6호기, 신고리 3, 4호기 다 필요 없어요. 쓸데없이 돈을 낭비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그런 원전 화력 발전을 짓는다고 50조가량의 돈을 쓰겠다는 거예요. 그 돈을 왜 쓰냐는 거죠. 그거 다 외국의 연료 다 수입해와서 쓰겠다는 그 얘기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이런 에너지 정책이나 전력 정책을 봤을 때 사실상 전기가 남아돌고 있고 발전소가 더 필요 없는 상황에서 지금 원전 건설을 발표했단 말입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일정이 될 건지부터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지정고지를 먼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급계획 반영을 했죠. 그리고 실시계획 승인을 하고 건설허가 들어가고 착공이 들어갑니다. 이게 법에 의한 겁니다. 글자가 좀 많은데 빨간 것만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 유명한 전원개발 촉진법이라는 겁니다. 전원이 뭐냐면 발전 설비 등 전기 설비를 일체 다 말하는 겁니다. 발전소, 송전탑, 배전소, 변전소 그런 모든 전원에 대해서 촉진시키기 위해서 그걸 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특별한 법을 만들었습니다. 전원개발 사업자는 산업통상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실시계획을 승인을 하는 겁니다. 실시계획 승인을 하면 빨간색을 보십시오. 지자체는 협의만 합니다. 협의. 그러니까 이 지역에다가 발전소를 뭐든지 지으려면 송전탑을 지을 때 중앙행정기관장과 지자체에 협의를 하는 겁니다. 협의하면 실시계획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법으로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실시계획 승인을 받으면 그런 다음에는 수용을 해서 취득한 것으로 본다. 무슨 말입니까? 땅을 강제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시계획 승인만 나면 땅을 강제 수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땅을 강제 수용하고 나면 그 토지에 출입하고 일시 사용하고 그 땅 주인이 동의 안 해도 돌, 흙이나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이게 뭡니까? 굳이 공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건설허가가 들어가지 않아도 전원개발 촉진법이라는 이런 특별한 법에 의해서 실시계획 승인만 나면 그러면 그 땅을 강제로 수용해서 공사에 들어갈 수 있는 건설허가 나기도 전에. 그래서 사람들이 반발을 많이 하니까 정부에서 아까 발전소를 최종적으로 선정을 할 때, 계획을 결정을 할 때 이런 점수표를 가지고 점수를 매겼습니다. 그 중에 지방의회 동의도 얻어야 되고 주민 동의서도 얻어야 됩니다. 또 송전탑의 입지 적정성, 건설 용이성. 그러니까 765kV 송전탑처럼 밀양 송전탑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거 점수를 다 매겨요. 100점 만점 중에 이 두 개 합치면 50점이에요. 절반 점수입니다. 굉장히 큰 점수죠. 근데 문제는 정책전원이라 해서 원전은 거기에서 빼버리는 겁니다. 그 원전은 의견을 낼 데가 없어요, 지금. 낼 데가 없는 형태로 법을 다 만들어 놓은 겁니다. 오직 산업통상자원부의 판단에 의해서만 부지 지정, 선정과 신규 건설이 가능하도록 법을 정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산업통상자원부가 신인 거죠. 거기서 결정하면 그냥 가는 겁니다. 근데 이거 한번 보십시오. 원전 비리 엄청 났었죠. 부산 동부지검이 중간 발표한 글입니다. 박영준 당시 지식경제부 차관, 우리로 치면 지금 산업통상자원부, 그러니까 이 에너지 기본계획,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 책임자예요. 장관 바로 밑에 제2차관으로 그걸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한수원,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죠. 지금 원전을 짓는 사업자입니다. 한수원 사장이 관련 정책 수립 시 한수원의 입장을 잘 반영해달라고 돈 주는 겁니다. 네. 700만 원 줬답니다. 700만 원만 줬습니까? 밝혀진 게 700만 원인 거죠. 그래서 구속이 됐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무리 공기업이라 하더라도 원전을 짓는 게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서 정말 필요하면 지어야 되는 거지. 한수원의 입장을 반영해달라 무슨 말이에요? 원전을 더 넣어달라. 정부 계획에다가 원전을 더 짓게 해달라. 라고 하면서 차관한테 돈을 준 거예요.
그 구성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계획 자체가 정말 우리가 필요해서 만든 계획이냐, 그렇지 않을까는 생각이 있다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전기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같은 정부 부처인 환경부에서도 원전 10개 이상 필요 없다. 10개가 15개였습니다. 여기 영덕으로 치면은 10개인데, 왜냐면 1500만 킬로와트니까, 보통 지금 1000만 킬로와트짜리거든요. 거의 15개 이상이 필요 없는 걸로 나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일정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다시 보겠습니다. 지정고시가 2012년 9월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7월 23일에 발표를 했습니다. 영덕 신규 원전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면 실시계획 승인이 되는 게 관건이죠. 왜? 실시계획 승인을 하면 지자체장의 협의만 하면 끝나니까. 그 발표만 하면 그다음부터 공사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건설허가 들어가기 전에. 근데 한수원이 발표한 거는 이건 발표 안 했어요. 실시계획 어떻게 할 건지. 발표 안 하고 2019년 2월 달에 건설허가 돼서 착공하겠다고 우리 한수원 홈페이지 들어가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6년에 12월 달에 준공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신고리 3, 4억이 오름폭이 봤을 때 보통 1년 전에 실시계획 승인 납니다. 지금 5년 남은 거예요. 3년 남은 거예요. 3년 남은 겁니다. 3년 남은 건데 이 3년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총선이 있고 대선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길이 두 가지가 지금 있습니다. 자, 그게 왜 중요하냐면 여론은 무시해요. 우리나라 이거 제가 하나만 제일 중요한 것만 뺀 건데 뭐 저희 단체뿐만이 아니라 여기저기서 설문조사, 여론조사 많이 합니다. 항상 나오는 게 뭐냐면 축소해라, 확대하지 말고 원전 줄여나가라. 이게 다수예요. 대다수예요. 심지어 무슨 얘기까지 하냐, 원전을 왜 짓냐 그러면 싼 전기요금 때문에 짓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전기요금을 차라리 인상을 해라. 원전을 축소하는 대신에. 원전 축소하면은 전기요금 인상되면은 우리가 반대할 거 같냐 물어봤더니 아니다. 전기요금 인상하는 게 오히려 동의한다. 원전만 축소하면 더 좋겠다. 이게 국민들 여론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해요. 왜? 여론에 불과하니까. 여론에 불과하니까. 여론은 아무런 힘을 가지지 못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2004년에 부안의 폐기당 주민투표로 부안은 백지화됐습니다. 그렇죠? 2014년 삼척의 신규원전 주민투표를 했죠. 이번 7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서 신규원전이 4개가 발표하는데 2개는 영덕이라고 발표했어요. 나머지 2개는 삼척이 할지 결정 못했다고 했습니다. 삼척이 할지 결정 못했다고 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삼척은 주민투표의 의지를 발표했거든요. 여론하고 달라요. 설문조사하고 주민투표는 다릅니다. 왜? 보십시오. 여론을 넘어서는 실질적인 행위예요. 투표는 정치적인 행위입니다. 물어봐서 답하는 게 아니라 내가 투표소를 찾아가야 되고요. 투표소에 가서 도장을 찍어요. 그걸 투표함에 넣습니다. 그건 정치적인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그 투표함이 나에게도 올 수 있다고 정치인은 보는 거예요. 삼척은 1995년 첫 번째 선거에서 투표율이 최고였습니다. 근데 이번에 투표율이 그걸 넘어섰어요. 시장 당선시킬 때. 새누리당 아니었습니다. 무소속이었어요. 그 사람을 당선을 시켰어요. 압도적인 표 차이로. 압도적인 표 차이로. 2배 가까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주민투표를 했을 때 역시나 압도적인 표 차이로 반대. 그것도 10월 9일. 오늘 10월 9일 무슨 날이에요? 한글날이잖아요. 연휴였어요. 10월 10일이 토요일, 10월 9일이 금요일. 다 놀러 가잖아요. 근데 10월 9일날 주민투표율이 이렇게 높아진 겁니다. 그거 보여준 거죠. 자, 이 사진 한번 보세요. 이분 누구십니까? 삼척의 국회의원, 새누리당. 이분은 강원도 도지사 새정년입니다. 저분은 삼척시장 무소속이에요. 이런 조합을 보신 적 있으세요? 지금 여야 싸워서 난리잖아요. 같은 자리에서 얼굴 쳐다보지 않습니다. 새누리당과 새정년과 무소속이 한 자리에 섰어요. 국회에. 오직 단 한 가지. 뭘 위해서? 삼척 신규원전 반대. 정치인을 어떻게 움직였겠습니까? 주민들이 투표를 했거든요. 그러면 그 투표 행위가 자기한테도 올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한테도 올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론조사에 가면 안 움직여요. 투표를 하니까 움직입니다. 자, 꾸준하게 삼척은 지금도 이걸 하고 있고요. 이사도 하고 있고 촛불집회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를 봐도 그렇습니다. 독일이 2022년에 원전을 제로로 하겠다 2001년에 결정을 했어요. 근데 보수당인 기민당의 메르켈 총리가 당선되고 나서는 우리가 원전 좀 더 써야 되겠다 2032년 미루자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고 좀 있다가 후쿠시마 사고가 터졌어요. 터지자마자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 수십 년 동안 주지사 자리를 기민당이 어느 당에게도 뺏기지 않았는데 그 자리를 독일 시민들이 누구에게 줬냐면 녹색당에게 줬어. 그것도 제일 작은 당, 제일 약한 당에게 줬어. 독일 시민들이 평가를 한 거죠. 바로 메르켈이 어떻게 했냐면 윤리위원회 수집해갖고 하루 종일 TV 생방 통해서 즉시 8개의 가장 노후한 원전을 폐쇄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22년에 원전 제로 만들겠다고 다시 발표했습니다. 반응을 한 거죠. 유권자들이 심판하니까 정치인이 반응하는 거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유권자니까. 네. 핵발전소도 굉장히 이해가 첨예한 거고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이해가 첨예한 겁니다. 그거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유권자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어쨌든 민주주의가 진전된 사회일수록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일본은 심지어 신규원전이 아니고요. 안전점검이 끝난 다음에 재가동하는 것도 지자체에게 다 허가를 받습니다. 그것도 30km 안에 있는 모든 지자체. 여기로 치면 30km 안에 어디 있습니까? 포항 들어가죠. 영동만이 아니에요. 포항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영양 들어갑니까? 30km 안에? 그럼 다 허가 받아야 돼요. 만약에 울진도 들어가면 울진도 허가 받는 겁니다. 그렇게 일일이 다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고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경제성이 떨어집니다. 자, 근데 정부가 그러죠. 그 주민투표는 국가사무다. 이번에 군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군수께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물어봤다. 주민투표를 해도 되겠냐. 그럼 국가사무다. 안 된다.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라는 건 뭐냐면 그러면은 주민투표를 할 수 없는 거.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또는 사무에 속하는 사항일 경우에는 주민투표 대상이 아닙니다. 다른 지자체권은 당연히 우리가 뭐 얘기할 필요 없겠죠. 근데 국가 거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유치를 창건하겠다는 게 국가 겁니까? 영덕 사람들이 정부가 결정한 핵발전소를 우리가 유치할지 말지 그건 우리가 결정하는 거죠. 그걸 어떻게 국가가 결정합니까? 그건 지방사무죠. 핵발전소를 찬성할 거냐 반대할 거냐는 그거는 정부, 국가 사무예요. 국가가 그렇게 판단하죠. 핵발전소 우리 가야 된다 우리나라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핵발전소를 2배 이상 늘리겠다는 계획을 세운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네, 그 정부가 결정한 국가 사무 맞습니다. 하지만 그 핵발전소를 영덕에서 유치할 거냐? 그건 영덕 주민들의 일이죠. 그건 국가의 일이 아니죠. 그래서 유치를 찬성할 거냐, 유치를 반대할 거냐는 주민투표 대상이다. 그건 국가 사무가 아니라 영덕군의 사무다. 라는 겁니다.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정부가 그렇게 하지 않으니 우리라도 눈치천만에 대해서 이걸 내겠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앞으로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지금 53일밖에 안 남았어요. 앞으로 할 일이 너무 많은데. 그러니까 지금 삼척이나 부안이나 주민투표한 걸 다 보면 주민투표관리위원회를 확정해야 되죠. 읍면투표관리위원회 확정을 해야 되죠. 10월 5일로 지금 추진위원회에서 가안을 잡고 있는데 안 되면 날짜 빨리 확정해서 어쨌든 발표를 해야 됩니다. 선거 기간 언제로 할 건지 확정해야 되고 공공을 발송해야 되고 토론해야 되고 설명해야 되고 투표소를 지금 뭐 22곳도 있고 27곳도 얘기하는데 몇 곳 할 건지 어디다 할 건지 예? 그리고 투표권자 또 투표율들 만 19세인데 그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 건지 부재자는 몇 명인지 마을별로 몇 명이나 있는 건지 그거 다 해야 됩니다. 투표일명부 작성을 하는데 법적으로 보면 투표일 전 19일부터 5일 이내니까 10월 23일부터 28일까지 모든 명부가 끝나 있어요. 그 이후에 명부 연락을 하는 거죠. 이 사람 여기 사는 거 맞다 아니다. 그리고 부재자 신고를 그때 또 하는 겁니다. 그 부재자 투표도 또 따로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투표 관리인도 지정을 해야 되는데 보통 이제 부안에서는 변호사 1명에다가 그다음에 지역에서 1명 그리고 참관인 위원 쭉 있었습니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변호사도 최소한 25명에서 그 이상은 우리가 모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도 해야 되는 거고 개표원도 지정을 해야 되는데 부안에서는 전국 지역에 부안이 전국이니까 선생님들 100분이 모여서 같이 했어요. 그것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경상북도에는
승희님을 할 건지, 경상남도를 할 건지, 뭐, 대구를 할 것도 해야 됩니다. 이 모든 일을 하는 거에 가장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투표관리위원회가 마을별로 다 생겨야 됩니다. 이 마을에도 투표관리위원회 위원장 누가 할 건지, 예, 투표소를 어디로 할 건지, 예, 그리고 지금과 같은 이런 교육을 통해서 투표를 할 사람을 얼마나 모을 건지, 지금 서명 보니까 투표용 명부 작성하기 위한 서명이 10% 좀 넘었어요. 근데 투표용 개표를 하려면 법적으로 33%를 넘어서야 됩니다. 여기 유권자가 38,000명, 38,000명인데 여기 살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많죠. 네. 그러면 33% 이상이면은 최소한 12,000명, 13,000명 돼요. 근데 지금 7,800명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투표용 명부조차도 33%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 빨리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11월 11일 투표하겠다고 전국에 다 공표를 했어요. 모든 언론에 다 발표를 했습니다. 만약에 그때 33%가 안 나와서 삼척에 1차 투표가 있습니다. 시장이 핵발전소를 유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왜 우리 돈이 안 먹고 단지 마음대로 유치했냐. 그 시장 소환 주민투표를 했는데 33%가 안 됐습니다. 왜? 모든 공무원들이 비공마다 시키고 있었어요. 투표로 나온 사람이 누군지 거의 못 나간 거예요. 그래서 투표를 했지만 개봉을 못했어요. 11월 11일 날 영덕도 똑같이 만약에 투표를 했는데 33%가 안 넘었어요. 개봉을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나가겠습니까? 투표율 올리는 게 지금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제가 보기에 아직은 많이 부족한 것 같고요. 이제 53일 남았습니다. 53일 동안 최대한 투표율 올리는 작업을 이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